예, 배우 이순재 씨의 모습입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인데요. 연예계를 포함해 정계까지 각종 여러 층에서 연기에 평생을 바쳐온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 함께 하시죠. 마음껏 으르렁대라. 불기둥을 뽑아라. 피를 토해내라. 3시간 20분입니다. 걸리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죠. 나이 먹으니까 어차피 이제 암이력의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밤 9시가 정도입니다. 낮에 한 번 오고 있는데 저녁 먹고 또 한 번 쫙. 그렇게 해야 돼요.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웃으면서 죽느냐 울면서 죽느냐 두 가지 조건인데 인생 자체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나는 글쎄 무슨 전성기라고 느낀 건 별로 없는데 그냥 그저 이어올 뿐이지. 농담삼아 우리 동료들한테 무당이 멍석가락으로 다 춤추게 돼 있다. 집에서 기어 나와더라도 현장에 딱 오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요즘 이 좋은 시절에 왜 안 합니까? 누가 얼마나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기회만 되면 끝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예, 영원한 현역. 무려 배우 인생을 70년 해왔습니다. 1956년에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를 해서 대발의 아빠로 많이 알고 계시죠? 사랑이 뭐길래 당시의 시청률이요 64.9%라는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정말 길거리에 차가 없었을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침없이 하이킥 등에서 코믹 연기로도 많이 활동을 했고 또 연극 리어왕, 연극은 본인의 데뷔작이자 또 마지막 모습을 사실 연극을 통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꽃보다 할배 예능에도 나오셨고요. 오늘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안진욱 기자, 이순재 배우가 투병을 좀 오래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연극 무대에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연극 무대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직후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한 방송사 시상식에서 연기대상을 받았습니다. 데뷔 후 첫 연기대상이었는데 아니 70년 연기를 했는데 네. 대상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순재라는 배우는 굉장히 늙음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발이 아버지라고 해서 사랑이 뭐길래로 주목받던 시기가 50대였습니다. 예. 20, 30대, 40대는 주로 주연보다는 조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 후에도 보면은 주연을 빛내주고 오히려 주연보다 더 빛내는 조연의 역할을 많이 해왔었죠.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야동순재라고 이름을 불릴 때도 그게 주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해 출연을 했던 그 K방송사의 드라마, 제목은 이 개소리라는 드라마였거든요. 예. 거기에서 주연을 맡게 됐고 그 작품으로 처음으로 대상을 받게 됐던 거였죠. 그때 모습을 한번 드러냈었는데 앞선 연기에 설 때보다는 다소 조금은 초췌해진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근데 그때 시청자들에게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말이 방송으로서는 유언이 되고 만 겁니다. 예, 뒤늦게 만개한 배우 이순재 씨였습니다. 일평생 도전한 천생 배우. 70대 때 야동순재라는 캐릭터로 시트콤에 도전을 했고요. 80대 후반에 리어왕에 출연을 했고 88세에 연극 연출도 도전을 했고요. 89세에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출연 중에 건강 악화로 결국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세에 작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고령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워낙 많은 작품, 일평생 한 400여 편, 조연, 단역 배우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0여 편에 출연을 했고요. 많을 때는 1년에 30편 넘는 작품에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연기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이 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생님께서 병세가 조금씩 짙어지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고 올 초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됐을 때 병문안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본인이 건강한 모습을 좀 더 저희에게 좀 보이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프신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해주셨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좀 선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연기하시고 배우가 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약간 그 철학이 있으셔서 기억력을 계속 복귀하시기 위해서 뭐 미국 대통령 이름도 주고 그랬던 분이신데 예, 90세의 나이에 사실 그 많은 원고를 암기한다는 게 연기하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암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 이승기 씨 배우 이승기 씨도 이렇게 끝까지 암기하고 미국 대통령을 외울 정도로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배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유작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개봉됐던 대가족이라는 작품을 예. 마지막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항상 만날 때마다 이승기 씨를 포함해서 후배 배우들한테 강조했던 거는 배우는 절대적으로 대사를 틀리면 안 된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로서 대사를 틀리는 거는 이 대중들에 대해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을 일대 대통령부터 최근 대통령까지 순서들을 외우는 걸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87세였던 리어 왕, 무려 이게 200분 정도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연극 무대였는데 3시간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200분이었습니다. 3시간 20분의 분량을 리어 왕 타이틀로를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매일같이 본인이 반복하는 연습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내가 연기를 내려놓을 때는 내가 내 대사를 소화하지 못할 때라고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연극 무대에서 내려올 때도 대사를 소화 못해서가 아니라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배우로서의 본분은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미국 1대 대통령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쭉 외우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외우죠. 대단한. 제가 중요한 분들은 외울 수 알지만 일대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외운다? 저는 불가능한데 그만큼 이순재 선생님이 보여주신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연극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만약에 방송은 녹화면 다시 찍을 수라도 있죠. 연극은 다시 찍을 수도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병상이 있으시면서도 끝까지 저렇게 노력하신 것은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반드시 다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재 선생님이 했던 말씀 중에 연기력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된다는 예. 말씀도 하셨어요. 노력이다. 그만큼 이준재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 귀감이 되는 모습은 철저하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역할이 빛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이순재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순재 선생님이 정말 줄에 잘 서주시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배우들, 또 일반인들 줄에를 많이 서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줄에를 해서 잘 살면 그게 좋다라는 이유로요. 가수, 방송인 이상민 씨, 정준하 씨, 이승기 씨, 고수 씨, 변우민 씨 등등의 주례를 서줬고요. 하루에 많게는 9번의 주례를 섰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대, 분단위별로 쪼개서 주례를 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겠죠. 자, 안지영 기자. 안지영 기자도 결혼식 주례를 이순재 선생님이 서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맨 왼쪽이 제 뒷모습입니다. 저 사진의 뒷모습이 안지영 기자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거침없이 하이킥의 야동순재라는 캐릭터로 크게 주목받은 후에 저랑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그때는 인터뷰라기보다는 정말로 2시간 동안 제가 인생 공부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대 석좌교수하던 시절에 기자 신분으로도 일부러 청강생처럼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끝에 내가 주례를 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왜 이순재 선생에게 많은 주례를 맡겼을지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유명해서 어른이어서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례하면은 이게 잘 살아라, 행복하라,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라 이런 예. 식으로 평범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순재 선생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신랑 신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기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해준 얘기는 주말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는 게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저한테 한 얘기는 신부가 그렇게 너를 이해해 줄 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 항상 고마워라. 이렇게 그 두 사람의 인생 지침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승기 씨 결혼 때는 두 사람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많은 아이를 낳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승기 씨 지금 출산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죠. 예. 이렇게 주변을 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항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들여다보면서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주례를 부탁했던 겁니다. 허준 변호사, 사실 몸이 아프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했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병문안이 오면 많이들 만나고 덕담도 해주고 나 괜찮아 이렇게 할 텐데 소속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라서 환자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서 동료들의 병문안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꼿꼿했던 이순재 배우의 어떤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순재 배우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후배들에게도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만큼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가짐 단정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배우로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철학이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동료나 선후배라고 하더라도 배우 이순재로서 그 리어왕에서의 그 긴 대사를 소화하던 막힘없이 소화하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그 24년 연기대상 받을 때 그 소감을 말하던 모습, 무대 위의 이순재로 아마 기억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런 마음 때문인지 뭔가 약해진 모습이라든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인간 이순재로서의 모습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않고 아주 가까운 가족들, 뭐 아내분이라든가 이렇게만 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랬기 때문에 백일섭 씨도 이 전화를 해서 한번 몸이 안 좋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예. 소속사에서 계속해서 뭐 재활하시고 금방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료 배우들이 또 후배 배우들이 한번 병문안 가서 뵙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재활해서 금방 괜찮아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치료에 전념하다가 금방 다시 정말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병세가 좋지 않았었던 상황임에도 예. 불구하고 끝까지 꼿꼿한 모습을 지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능 꽃탈배에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 신구 씨, 박근영 씨, 또 사실 신구 씨도 연세가 많으셔서 신부전으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도 연극에서 맹활동 중이시거든요. 이분들 이렇게 형님의 이 부고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떨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순재 배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400편이 넘는 작품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품 활동에서 떠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돌아가셨는데 이날 뭐냐면 우리가 야외 촬영을 춘천 가서 해야 돼. 춘천 가서 치고받고 오는 걸 안 죽으면 안 되겠어. 그때만 해도 이제 내 아우가 생존하고 있었으니까 대신 안천 가서 찍고 갔다고. 그다음에 연극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출연해야 될 차례야. 근데 관객은 나하고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출연해야 돼. 할 수 없이 어머님 미안합니다. 안지정 기자. 관객과의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친상 당일에도 밤샘 드라마 촬영을 했고요. 모친상 당일에도 연극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우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쭉 지켜보면서 이런 배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스타라고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특권 의식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선생이 강조했던 게 후배 배우들한테 배우든 그리고 스타는 특권 의식이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건 바로 연기로서 충분히 보답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순재 선생과 인터뷰에서 가장 얘기 들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신인상이 없다. 실제로 신인상을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놓고 보면은 일단 연기를 시작하고 무대에 올랐을 때는 1년 차나 10년 차나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지 신인이니까 좀 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는 신인상을 굳이 주지 않는다.
그 얘기인즉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좀 많으니까 대사를 좀 틀리고 약간 절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을 했고 마지막까지 병문안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배우로서 가장 완벽하고 정리된 모습을 대중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딱히 만나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신구 선생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예.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소식을 처음 들으셨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황망해하면서 딱 처음에 한 얘기는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구 선생에도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신구 선생님도 80대 후반이신가 그런가요? 한 살 차이가 납니다. 한 살 차이야. 그럼 그렇습니다. 구순이네요. 이제 구순입니다. 근데 항상 형으로서 역할을 다 도리를 하려고 했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해 8월에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박근영 씨와 몇몇 후배들과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무대 위로 돌아가면 그때 예. 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배우는 평생 불효를 하게 된다. 예, 이 말이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실제로 이 이순재 선생님은 정계로도 잠시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정도 정치 활동을 했었는데 92년에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민자당 후보였죠. 그렇지만 8년 동안이나 이 하는 정치 생활 동안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의 길은 연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시 대박 드라마였던 사랑이 뭐길래를 촬영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뭐길래가 먼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발의 아버지란 이미지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예. 그 스타덤에 오른 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었던 직후에.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쪽 같은 이미지가 그 가부장적이지만은 항상 고든 이미지가 국회의원으로도 연결이 됐던 거였죠. 하지만 이후에는 본인은 나의 갈 길은 연기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이순재 선생의 빈소를 보면은요, 그 영정 사진 옆에 두 개의 근조안이 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인연이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이순재 선생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정계를 떠나고 배우로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이게 이순재라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은 나는 나의 소신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평소에 미스터 쓴소리라는 얘기까지 들어왔던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K본부의 연기 대상을 수상할 때 마지막 인사, 정말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데뷔 69년 만에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한 게 역대 최고령 수상자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이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라는 말이 참 마음을 맴도는데요. 참 어록이 많습니다. 안진영 기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꽃보다 배. 예.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하고 대우받으려고 주저앉아 버리면 늙어버리는 거다. 난 아직도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예,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실천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말뿐이고 자기의 인생에 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순재 선생님은 자기의 인생은 미완성이고 연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외고 매일같이 연기 연습을 해오던 자신의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순재 선생의 정신이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3년 전에 송해 선생이 사망한 직후에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지금 같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송해 선생님이나 이순재 선생님 모두 구순을 넘겨서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었죠. 비록 이 생에서의 연기 활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하늘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멋진 연기를
보여줄 것으로 팬들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